오늘의 이야기는 내 인생에서 가장 황당했고, 가장 당혹스러웠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에 대한 이야기이다. 소윤과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봄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는 제자리 찾는 데만도 정신이 없던 시기였다. 조용한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걸 생각도 없었고,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주도권을 잡는 일은 더더욱 없었다.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으면 그냥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바로 그 앞자리에 소윤이 앉아 있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활달한 기운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했고 소윤은 다른 친구들과 떠들기 바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주 지나고 우연히 같은 조로 묶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조별 활동 시간 마지막에 벌어졌다. 다른 반 학생이 자료를 들고 우리 조로 오더니 나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 소윤아 여기 있었네. 나는 피식 웃으며 저 아니에요. 라고 말했고 뒤쪽에서 진짜 소윤이 여기 라며 뛰어나왔다. 그 학생은 민망한 얼굴로 웃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착각이라고 넘겼다. 뒷모습이 비슷했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일이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3학년 선배가 다가와 어제 복도에서 인사했는데 왜 못 알아봤냐며 서운해했다. 나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지도 않았다. 소윤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웃더니 말했다. 아, 그거 나야. 근데 진짜 헷갈린 모양이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겼다. 정말 그렇게 비슷하게 보일까? 결정적인 순간은 체육대회 준비로 단체 사진을 찍던 날이었다. 사진 담당 친구가 모니터로 사진을 확대해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화면 속에서 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같은 각도로 웃고 있는 소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순간적으로 저게 나인가 하는 착각까지 들었다. 실루엣의 흐름, 눈꼬리가 접히는 방향, 웃을 때 광대가 올라가는 위치, 가까이서 보면 확실히 다른 얼굴이지만 표정을 지은 순간의 구조는 묘하게 닮아 있었다. 친구도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둘이 웃는 표정만 보면 헷갈린다. 하지만 그런 닮음은 전부 특정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었다. 가까이 보면 둘은 완전히 달랐다. 나는 장식 없는 긴 생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았고 무채색 옷을 자주 입었다. 반대로 소윤은 밝은 단발머리에 귀걸이를 꼭 하고 다녔다. 옷도 화사했다. 이 둘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닮았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론 내렸다. 특정 각도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헷갈릴 일은 없다. 대학에 가면서 그 결론은 더 단단해졌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의 얼굴을 완성해 갔고 닮았다는 말도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꾸미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했고 소윤은 스타일 변화가 잦았다. 그 시절 우리는 누구의 눈에도 전혀 닮아 보이지 않았다. 닮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잊힌 과거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일정한 고정체가 아니다. 조명, 각도,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변신 같은 걸 경험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방심했다. 그 방심은 몇 년 뒤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거대한 착각으로 되돌아왔다. 잊고 있던 닮음은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결혼식장의 조명과 메이크업 아래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 결합은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챕터 1 속 우리가 처음 닮았다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들이었다. 소윤과 나는 졸업 후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같은 대학에 간 것도 아니고 동네가 가까운 것도 아니었다. 일상은 자연스럽게 분리되었고 연락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각자 삶이 바빠졌을 뿐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편한 존재였다. 닮았다는 말도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말은 고등학생 시절에만 잠시 스쳐 지나갔던 작은 해프닝처럼 흐릿해졌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는 더 단정하고 수수한 사람이 되어갔다. 외모적인 변화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특별히 꾸미는 일도 없었다. 화장은 시험을 보거나 발표를 하는 날에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늘 비슷한 길이와 묶는 방식으로 유지했다. 그런 나를 보며 친구들은 너는 진짜 변함이 없다고 웃곤 했다. 나도 그런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 꾸미지 않아도 편안한 얼굴이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반면 소유는 대학에서 더 화사해졌다.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에게 잘 맞는 분위기를 찾아갔다. 염색도 하고 웨이브를 넣기도 하고 메이크업도 상황에 따라 바꾸었다. SNS에 올리는 사진들마다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잘 지내고 있네 정도의 감정만 가질 뿐 예전 우리가 닮았다는 말과는 아무 연결도 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소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간 돼?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보는 메시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는 약속을 잡았다. 약속 장소는 집에서 버스로 몇 정거장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다. 나는 늘 그렇듯 별 준비 없이 나갔다. 편한 옷에 묶은 머리, 화장은 하지 않았다. 카페에 도착해 문을 열자마자 소윤이 먼저 나를 발견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소윤은 전보다 차분해진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밝았다. 나는 자리로 걸어가며 웃었다. 너는 여전히 잘 지내 보인다.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 동안 대학 이야기, 새로운 친구들 이야기, 어릴 때의 추억들을 나누었다. 말이 끊어질 때마다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예전에 닮았다는 말을 들었던 시절이 떠오르긴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너무 달랐다. 나와 소윤 사이의 닮음은 이제 과거 속 작은 농담 비슷한 것이었다. 그러다 대화 중간에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결혼해. 나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물론 기쁜 소식이었지만 친구라는 존재가 한 단계 넘어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다. 진짜? 언제? 2달 뒤, 너 꼭 와줘야 한다. 그러면서 소유는 작은 상자를 꺼내 청첩장을 내밀었다. 흰색 봉투 속에 금박 모양이 새겨진 카드. 그 순간 나는 정말 어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청첩장을 받는 동안 나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한 감정이 스쳤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구나. 고등학교 시절 함께 웃으며 찍힌 사진 속 우리는 지금과 너무 달랐다. 그때의 닮음도 서로의 표정도 같은 실루엣도 모두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였다. 나는 청첩장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당연히 갈게. 너 결혼하는데 내가 빠질 수 없지. 그날 이후 나는 결혼식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해 두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결혼식장에서 입을 옷을 떠올렸고 드물게 꾸미는 나를 생각하며 괜히 어색한 미소가 지어졌다. 평소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던 터라
어떤 스타일이 나에게 어울릴지조차 감이 없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에는 메이크업샵에서 도움을 받기로 조용히 결정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정이 이후의 모든 사건을 만들어낸 첫 번째 변수였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 하지만 친구의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날이 주는 분위기에 나는 자연스럽게 조금은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한번 만났다. 결혼 준비 때문에 소유는 정신이 없어 보였고 나는 그런 그녀 옆에서 조금은 멀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우리는 오래된 친구였고 그 사이의 공기는 편안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던 중 소윤이 내 옆모습을 흘끗 보더니 피식 웃었다. 너 옆에서 보면 진짜 예전이랑 똑같다. 뭐가? 아니, 그냥 가끔 나랑 닮았다는 말 듣던 시절 있잖아.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진짜 옛날 얘기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 다시 나를 따라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얕은 확신이었는지 나는 곧 알게 된다. 오래전 닮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고 결혼식이라는 특별한 순간이 그 닮음들을 깨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해 봄 나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창밖에서는 아직 햇빛이 완전히 올라오지 않았다. 방 안은 잔잔하게 밝아지고 있었고 공기에는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이 떠 있었다. 평소라면 천천히 일어나 물 한 컵 마시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눈이 쉽게 떠졌다. 오늘이구나.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 같은 게 있었다. 친구의 결혼식에 가는 건 처음이라 그런지 익숙하지 않은 종류의 설렘과 어색함이 함께 밀려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았다. 머리는 잠결에 눌려 있었고 얼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솔직히 결혼식 준비라고 해도 나는 크게 화려한 무언가를 할 계획은 없었다. 하지만 며칠 전 소윤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조금만 꾸미면 너 분위기 확 달라지잖아. 그 말이 머릿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혼식 직전에 메이크업을 받기로 했고 그 결정을 오늘 실천해야 했다. 메이크업샵 예약 시간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천천히 샤워를 하고 옷장을 열어 결혼식에서 입을 옷을 꺼냈다. 깔끔한 아이보리 원피스였다.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부담이 없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심플하지도 않았다. 그냥 하객답다는 기본적인 느낌이었다. 옷을 침대 위에 걸쳐놓고 다시 한번 거울을 봤다. 이 얼굴이 과연 어떻게 변할까? 그 질문은 조금 우스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긴장되고 설레는 감정도 함께 있었다. 예약 시간에 맞추어 집을 나섰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나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렸다. 하객으로 참석하는 것일 뿐인데도 그 공간은 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조명, 음악, 사람들의 표정, 형식적인 인사, 그리고 신부의 등장. 그 모든 것들이 하루를 다른 세계처럼 만들어준다. 오늘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메이크업샵에 도착했을 때 내부는 이미 분주했다. 웨딩 관련 예약이 많은지 드레스 피팅룸과 화장대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다. 담당 아티스트가 나를 보고 다가왔다. 하객 메이크업 예약하신 분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의자에 앉아 턱이 받쳐지는 순간 긴장감이 조금씩 올라왔다.
평소엔 거의 화장을 하지 않으니 누군가에게 얼굴을 맡기는 느낌 자체가 생소했다. 아티스트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고 말했다. 피부톤이 깨끗해서 밝게 잡으면 분위기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눈매는 살짝 정리하고 오늘 결혼식이시죠? 나는 짧게 대답했다. 친구 결혼식이에요. 그 말만으로 설명은 충분했다. 아티스트는 내 얼굴 형태를 분석하듯 고개를 기울이고 몇 가지 메이크업 팔레트를 꺼내 들었다. 화장이 시작되자 나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다. 브러쉬가 피부 위를 스치고 파운데이션의 촉감이 얇게 올라갔다. 피부 톤이 균일해지면서 얼굴이 텅 비워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빈 캔버스가 되는 과정 같았다. 눈매를 정리할 때는 조금 간질거렸고 속눈썹을 올릴 때는 낯선 기분에 숨을 고르는 순간도 있었다. 아티스트는 손이 빠르고 섬세했다. 아, 이 각도 좋다. 눈 모양이 살아나네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뭔가 새로운 얼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더 선명해졌다. 눈을 뜨라는 말이 들렸을 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거울을 봤다. 그 순간 숨이 조금 걸렸다. 이게 나인가? 주변 조명 때문인지 피부는 환하게 보였고 눈매는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무표정한 인상 대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어도 선이 깔끔하게 잡히는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낯선 얼굴은 아니었다. 오히려 예전에 단체 사진에서 본 웃고 있는 나와 아주 비슷했다. 그 사진 속에서 미묘하게 닮았다고 했던 모습까지 생각났다. 아티스트는 내 표정을 보며 웃었다. 어울려요. 평소에 화장 많이 안 하시죠? 그래서 변화를 본인이 더 크게 느끼실 거예요. 나는 거울의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아주 짧게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그 생각은 바로 이어졌다. 아, 소윤. 단발머리인 그녀와 달리 나는 긴 머리였지만 지금 이 메이크업 아래에서 비슷한 표정 구조가 어렴풋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흔들었다. 설마, 그건 단지 메이크업 때문에 생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화장이 끝나고 간단한 웨이브를 넣기 위해 옆자리로 이동했다. 머리카락이 뜨거운 기구에 닿으며 말려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분위기가 더해졌다. 얇게 들어간 웨이브는 얼굴의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주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정리해 주었다. 헤어까지 마치고 나니 내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소 나와는 거리가 먼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낯설 만큼 정돈된 분위기. 메이크업샵을 나서는 순간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설음, 그리고 그 가운데 묘하게 살아나는 어떤 옛 감각. 그 감각은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랜만에 발견한 새로운 나 같았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나가 결혼식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이때의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단지 조금 더 예뻐진 얼굴을 가진 하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혼식장에 도착하는 순간 이 얼굴은 나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루를 안겨줄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메이크업샵을 나설 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다. 얼굴과 헤어는 평소와 전혀 달랐지만 그 변신이 싫지는 않았다. 오히려 조금은 들떠 있었는지도 모른다. 가벼운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자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흘렀고 나는 그걸 낯설면서도 신기하게 바라보며 버스를 탔다. 결혼식장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한적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주말을 맞은 사람들만이 느끼는 여유 같은 게 흘러가고 있었다.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오늘 결혼식이 열릴 장소였다. 높은 층고, 반짝이는 유리문, 로비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까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사진 촬영을 위해 꾸며 입은 사람들도 보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로비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다. 결혼식장 입구에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웨딩 플래너로 보이는 직원이 서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근처에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놀람이 아니었다. 확신을 가진 표정이었다. 그녀는 거의 뛰다시피 내 쪽으로 다가왔다. 신부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나는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아, 저 신부 아닌데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내가 장난을 치는 것처럼 혹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표정이었다. 신부님, 입장 20분 전이에요. 신랑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급하게 팔을 뒤로 빼며 말했다. 저 진짜 신부 아니에요. 친구 결혼식 하객이에요. 그제야 그녀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을 잃어버리진 못한 눈이었다. 헷갈린 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였다. 정말요? 죄송해요. 제가 신부님 메이크업 사진만 받아서. 그녀는 말을 흐리며 당황해했다. 왠지 모르게 뭔가 설명하려는 듯한 복잡한 얼굴이었다. 나는 웃어넘겼다. 괜찮아요. 그냥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신부처럼 보일 정도의 얼굴이었나? 물론 오늘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부로 보일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플래너는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나는 괜찮다고 말한 뒤 안내판을 지나 식장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런데 몇 걸음 떼자마자 뒤에서 또 다른 직원이 나를 붙잡았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같은 실수를 또,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데, 저 신부 아니라고요.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와 뒤쪽을 번갈아 보았다. 진짜요? 죄송합니다. 그도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다. 이쯤 되자 나는 조금 불안해졌다. 2번 연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만큼 내가 신부와 정말 비슷해졌다는 건가?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식장 복도로 걸어가면서 나는 조심스레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조명 아래에서 내 얼굴은 생각보다 더 화사하게 보였다.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는 얼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이미지가 있었다. 예전의 단체 사진 속 소윤과 나란히 웃고 있던 장면. 측면에서 웃는 모습이 닮았다고 그때 친구들이 말했던 순간. 설마 그 잊었던 닮음이 지금 되살아난 걸까? 고개를 저었다. 그건 너무 비약이라 생각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신부와 내가 실제로 헷갈릴 정도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믿었다. 무엇보다도 신부인 소유는 단발머리였고 나는 긴 머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금 더 걸어 들어가자 포토존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스태프가 손을 흔들었다. 신부님, 조명 세팅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왠지 모르게 대자비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펼쳐졌다. 그들은 내가 멈춰서서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 저 신부 아니에요.
사진 스태프는 나를 눈여겨보더니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멀리서 보니 완전 신부님 같아서. 또다시 사과. 또다시 오해. 나는 점점 침착함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식장 복도에 들어서자 이미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명백히 나를 향해 신부다라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사람은 경직된 듯한 미소로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신랑을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리기까지 했다. 나는 재빨리 눈을 돌리고 식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하객일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깨달았다. 오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이 단순히 예뻐진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진짜 신부와 너무도 비슷한 나를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착각은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다. 식장 복도로 들어선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처음엔 단지 웨딩 플래너와 스태프 몇 명이 나를 신부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도 깊숙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집중되는 느낌이 들었다. 하객들은 한두 명씩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들은 웅성거리며 속삭였다. 얼핏 들렸다. 저기 신부님 계신다. 저기 서 있네. 나는 즉시 표정을 굳히고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 그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던 가족 단위 하객 한 명이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처음 보는 신부에게 보내는 예의 바른 미소였다. 그 사람은 내게 손까지 흔들었다. 그 정도면 거의 축하드립니다의 무언의 인사였다. 나는 당황해 고개만 살짝 숙이며 지나쳤다. 그것이 더 문제였다. 사람들은 내가 신부처럼 인사한다고 착각했다. 내가 발을 옮길 때마다 신부님이다. 여기 계시네. 드레스 입기 전에 나오신 건가? 이런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점점 식장 안쪽으로 걸음을 빨리 했다. 그런데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식장 안쪽 복도는 좁고 조명은 밝았다. 그 아래에서 나의 메이크업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웨이브를 넣은 머리는 조명에 반사돼 부드럽게 빛났고 아이보리 원피스는 하얀 드레스의 간소 버전처럼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조명, 이 복도, 이 분위기라면 누구라도 나를 신부로 생각하겠구나.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내 손목을 톡 잡았다. 놀라 뒤돌아보니 신부 측 친척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다. 아이고, 신부님, 왜 여기 계세요? 신랑이 찾고 있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대답했다. 저 신부 아니에요. 하지만 여자는 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이, 긴장해서 그러는 거지. 이리 오세요. 신랑분이. 나는 재빨리 손을 빼며 말했다. 정말로 신부 아니에요. 전 하객이에요.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을 크게 뜨며 나를 한 번 더 살펴보았다. 어머, 잘못 봤네. 그 말에는 부끄러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놀란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순식간에 복도 사람들이 나를 흘끗흘끗 보기 시작했다. 식장홀에 가까워질수록 혼란은 폭발하듯 커졌다. 홀 바로 앞에서는 하객들이 줄을 이루고 포토타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사이로 지나가려는 순간 한 무리가 일제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신부님이네. 신랑 찾으시는 거 아냐? 리허설 끝났나 보다.
심지어 어떤 하객은 내게 반갑게 다가와 말했다. 신부님 떨리시죠? 다들 그랬다니까요. 나는 황급히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신부 아니에요. 저 신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유, 겸손하시네. 말이 통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 말을 신뢰하지 않았다. 잠시 후 스태프 한 명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고 내 얼굴을 확인하듯 빠르게 훑었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말했다. 신부님, 신랑분이 찾고 계세요.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또다시 나는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몇 번이고 신부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더 강하게 신부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아니에요. 진짜로 신부 아니에요. 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스태프는 멈칫하더니 당황해 체크리스트를 다시 봤다. 정말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주변 하객들은 신부가 화내는 줄 알고 기분이 안 좋다는 식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쏟아졌다. 나는 점점 머리가 뜨겁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나는 무작정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문 가까이에서 또 다른 그룹이 나를 막아섰다. 신부님, 신랑 준비되셨어요. 아, 여기 계셨네. 찾고 있었어요. 사진 찍으셔야죠.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정도였나? 정말 이렇게까지 닮았나?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그건 단순한 닮음의 문제를 넘어선 분위기였다. 조명, 메이크업, 입은 옷의 색감, 내 머리 길이와 스타일. 이 모든 게 진짜 신부의 이미지와 너무 자연스럽게 겹쳐진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사진으로만 대충 본 얼굴, 머릿속에 희미하게 그려진 실루엣, 그리고 기대와 긴장감이 겹치면서 사람들의 인지는 확신으로 변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조차도 잠시 헷갈릴 만큼의 분위기 속에서 연속된 착각은 더 커지고 굳어졌다. 나는 복도의 끝에 도착했다. 그리고 문이 열려있는 본식장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이 혼란이 이제 막 절정을 향해 간다는 예고였다. 복도 끝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내게 꽂혀 있었고 어느 누구도 내가 신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말은 공기 속에서 흩어져 버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성된 결론만이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결혼식 하객일 뿐이었지만 모두가 나를 신부라고 믿는 순간 내 존재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고 있었다. 아, 여기 있었네. 친구나 지인처럼 들리는 편한 목소리가 아니라 급박함이 섞인 낮고 빠른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뒤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멀리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전력으로 뛰고 있었다. 그 남자의 표정에는 안도와 불안, 그리고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주변 하객들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어왔다. 신랑이다. 저기 신랑님 온다. 신부님 찾았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신랑이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정확히 분명히 망설임 없이. 그는 가까워질수록 표정이 무너지는 듯한 안도감으로 변했다.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처럼. 나는 급히 손을 들며 말했다. 저 잠깐만요. 하지만 그는 이미 내 말 따위 듣지 않았다.
신랑은 내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다음 순간 내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나를 안아버렸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못했다. 신랑의 목소리가 바로 내 귓가에서 울렸다. 정말 다행이다. 어디 갔었어? 다들 찾고 있었어. 나는 숨을 들이켰다.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말로 진짜 신부가 사라졌다고 믿었고 정말로 나를 신부라고 확신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밀어내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차마 큰 소리로 외치거나 강하게 떼어낼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내가 입을 열려고 하는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기 있었어요. 신부님 찾았어요. 직원들이 달려오며 말했다. 그들의 표정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누구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다. 신랑님, 신부님 찾으셨어요? 다행이네요. 바로 리허설 들어가셔야. 그때 신랑이 갑자기 몸을 뒤로 빼며 내 얼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맞닿을 수 있을 만큼 바로 앞에서 그리고 그제야 그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깐만. 그가 낮게 말했다. 너 소윤 아니지? 나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에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뼛속까지 차갑게 굳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깨가 서서히 내려가고 손이 허공에서 힘을 잃었다. 혼란, 당황, 충격. 그 모든 감정이 그의 얼굴을 지나갔다. 진짜? 진짜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다. 나는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답했다. 그제야 신랑의 얼굴이 새빨개지기 시작했다. 귀까지 붉어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당황한 듯 눈을 이곳저곳 움직였고 죄송합니다. 몇 번을 중얼거렸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신부 아니었어? 누구야? 비슷하게 생겼네. 아니, 저 정도면 진짜 닮았다. 나는 손을 흔들며 억지로 웃으려 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그냥 오해예요.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고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내가 신랑에게 안겼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날 신부로 착각했다는 그 상황 자체의 압박 때문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너 뭐해? 그 사람 신부 아니야.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소윤이 헐레벌떡 뛰어나오고 있었다. 식장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고 메이크업과 헤어는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완성된 신부였다. 하지만 소윤이 내 앞에 도착해 숨을 고르며 했던 말은 내 머리를 그대로 얼려버렸다. 야, 너랑 나 오늘 진짜 똑같이 생겼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신랑도 스태프도 하객들도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오늘의 나는 진짜 신부와 너무도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모든 오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소윤이 식장 복도로 뛰어나오는 순간 주변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방금까지 나를 향해 몰려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이동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흐름처럼 움직이는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진짜로 절정을 지나 진실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기류를 느꼈다.
그리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비난도 당황도 아니었다. 그저 이 정도면 헷갈릴 만하네 하는 인정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야, 너 뭐야?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그 말투에는 놀람과 감탄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황급히 말했다. 나 그냥 결혼식이니까 메이크업 받고 온 건데 다들 나를 신부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들이 들렸다. 저기 진짜 신부네. 와, 둘이 진짜 비슷하다. 헷갈릴 만하네. 저렇게까지 닮을 수 있어?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소윤의 오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았다. 긴 시간 동안 웨딩 메이크업을 받고 완성된 신부의 얼굴, 부드럽게 올라간 광대, 눈꼬리의 각도, 은은한 입술색, 피부 위의 광택, 그리고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내 모습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닮아 있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같은 샵에서 메이크업을 받았다. 그 사실이 이 모든 착각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다. 신랑은 그동안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는 소윤을 보자마자 손을 허벅지에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진짜 소윤이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얼굴에는 진짜 미안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소윤이 신랑 쪽으로 한 발 다가가며 말했다. 여보, 이 사람 나 아니야. 그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지만 방금까지만 해도 나를 진짜 신부라고 확신했던 신랑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명확한 선언이었다. 신랑은 당황해서 손을 허공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며 말을 더듬었다. 나 진짜 미안해. 얼굴이 너무 닮았어서. 듣는 사람 모두가 숨을 삼켰다. 하객 일부는 민망한 듯 웃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누군가는 소리를 아주 작게 내뱉었다. 대형 사고네.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더 죄송해요. 괜히 헷갈리게 해서.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일이 아니었다. 이건 상황 자체가 완성한 착각이었다. 그때 웨딩 플래너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뛰어왔다.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 신부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녀는 나를 보고 허리를 깊게 숙였다. 제가 신부님으로 오해하고, 아니, 신부님이 아니라 하객님을. 말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킥킥 웃었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놀라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였죠. 그 말은 사실이었다.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오늘의 메이크업과 조명 아래에서는 나조차 식별이 어려웠다. 그러자 소윤이 둘 사이에서 손뼉을 치며 말했다. 됐어. 이제 알았잖아. 나 여기 있으니까. 그 말투는 가볍고 밝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약간 놀란 듯했다. 그러고는 내 옆에 서서 내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거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져서 나를 보더니 말했다. 야, 아니 진짜. 우리 왜 이렇게 똑같아? 내 얼굴이랑 내 얼굴 섞어놔도 모를 것 같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이 정도로 닮은 줄 몰랐지. 소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랑을 향해 말했다. 당연히 헷갈리지. 이 정도면 나라도 너처럼 착각했을 것 같다. 신랑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바로 앞에서 껴안은 건 진짜 미안해. 그 말은 거의 짓눌린 듯한 목소리였다. 그때 하객들 중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진 찍어야 하는데 둘이 같이 서보면 차이 나려나?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웃음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객들 사이에서 나온 반응은 의외로 따뜻했다. 이 정도면 착각할 만하네. 아니, 신부 친구가 신부랑 똑 닮았으면 이건 운명이야. 둘이 쌍둥이 아니야? 어쩐지 아까부터 신부님이 복사된 줄 알았어.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쩐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도 같았다. 최소한 나 때문에 결혼식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진실이 드러나도 이미 퍼질 만큼 퍼진 오해는 쉽게 회수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와 소윤을 번갈아 보며 헷갈렸고 누군가는 나에게 축하 인사를 하다가 뒤늦게 민망해하며 사과했다. 그 순간 소윤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야, 너 일단 나랑 같이 다녀. 안 그러면 또 착각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순간 하객들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헉, 진짜 똑같다. 아, 저건 구분 안 되지. 누가 신부인지 말 안 하면 못 알아보겠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아, 오늘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이 착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결혼식 본식이 시작되면 더 큰 혼란이 찾아올 게 분명했다. 소윤과 내가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하객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내보였다. 놀람, 감탄, 웃음, 민망함.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식장 안에는 독특한 긴장과 해소의 분위기가 생겼다. 마치 결혼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 편의 에피소드가 하나 완성된 것처럼 사람들은 이미 작은 소동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소윤은 내 손목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일단 나랑 꼭 붙어 있어. 안 그러면 또 누가 너 데리고 갈지 몰라. 나는 피식 웃었다. 그거 인정. 우리는 식장 안쪽으로 함께 들어갔다. 신랑은 아직도 조금 멍한 얼굴로 뭔가를 정리하려는 듯 고개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점잖은 신랑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방금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표정에 더 가까웠다. 신부 대기실 앞까지 함께 걸어가자 스태프 몇 명이 눈치를 살피며 살짝 허리를 숙였다. 얼굴에는 죄송합니다와 진짜 헷갈렸어요 같은 감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결혼식 사진만 보고 외모를 기억하고 있어서 오늘 두 분 너무 닮아 보여서. 소윤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친구가 이렇게 변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내 어깨를 쿡 찔렀다. 야, 나보다 더 신부 같았으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건 나도 원하지 않았던 전개였다. 대기실에 들어가자 소윤은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한 번 더 내 모습을 보더니 감탄했다. 진짜 오늘 내 얼굴은 평소랑 완전 다른 사람 같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다. 평소의 나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 선이 살아난 눈매, 부드럽게 흐르는 머리카락, 빛을 받는 피부. 이 모습이 나라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 실감났다. 이제 리허설 들어가야 해요. 웨딩 플래너가 말했다. 소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너는 여기 있지 말고 하객석으로 먼저 가 있어. 또 사건 터지기 전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 때문이 아니야. 너랑 내가 너무 닮아서 그런 거지.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게. 참 신기하네. 우리 닮았다는 말 들은 지 몇 년이나 됐지? 근데 오늘 갑자기 되살아나네.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하객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식장 바깥으로 나가자
어떤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고 아, 신부 아니구나 하고 안도하는 표정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나와 소윤을 번갈아 보며 비교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살짝 웃음이 나왔다. 아까까지 당황스럽기만 했던 상황이 이제는 조금 즐거운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리를 찾고 앉았을 때 바로 옆에 앉은 가족 단위 하객이 내게 말했다. 아까 신부님 아니라고 말하실 때도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닮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닮아 보일 줄 몰랐거든요. 그들은 민망해하며 웃었다. 사진 찍을 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부님이라고 속닥거리더라고요. 나는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하객으로 제대로 앉아 있으니까 더는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식장 전체에 퍼져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오해가 정리되고 나니 사람들은 어느새 다시 결혼식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웨딩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조명도 부드럽게 바뀌었다. 잠시 후 입장 음악이 울렸다. 식장이 조용해지며 모두가 주목했다. 드디어 신부 입장. 문이 열리고 소윤이 등장했다. 순백의 드레스가 조명에 반사되어 빛났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이런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아, 이제 보니까 확실히 진짜 신부는 따로 있네. 응, 근데 친구분도 진짜 예쁘시네. 둘이 무슨 자매 같아. 나는 그 말에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처음처럼 당황스럽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오늘 나는 그저 새로운 얼굴을 봤을 뿐이다. 그 사실이 스스로에게 낯선 위안처럼 다가왔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과 소윤은 서로 마주보며 웃었고 하객들은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하객의 자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누구도 나를 신부로 착각하지 않았다. 혹은 설령 착각했다 해도 이미 정정된 상황이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결혼식 내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낯섦, 당황, 민망함이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묘한 여유와 따뜻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예식이 끝난 후 신랑이 조심스레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고 왠지 모르게 멋쩍어 보였다. 그 아까 정말 미안해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에 신랑은 얼굴을 붉혔다. 그래도 신부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한 채 시선을 떨어뜨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괜찮아요. 앞으로 평생 놀림거리로 쓰겠지만 그 말에 신랑은 눈이 커지더니 잠시 후 안도한 표정으로 웃었다. 마지막으로 소윤이 내게 다가왔다. 오늘 너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사건의 원인인데 무슨 소리야. 소윤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니야. 덕분에 더 기억에 남을 결혼식이 됐어. 그 말에 나는 조금 멈칫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스르륵 번졌다. 그래.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결혼식장을 나오는 길. 조용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휴대폰 카메라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평소의 나와 전혀 다른 얼굴. 하지만 분명히 나였다. 그날 내가 얻은 것은 단순한 착각의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오래 잊고 있던 닮음의 흔적, 그리고 내가 몰랐던 나의 다른 얼굴.
그 모든 것이 결혼식에서 뜻밖의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났고 착각은 추억이 되었으며 나는 조금 달라진 모습의 나로 집으로 돌아왔다.